러시아를 향한 제재 이런 것들이 계속됐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하는 것은 무기고 EU의 상임의장 이런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음성을 준비했는데 관련된 얘기 음성 듣고 러시아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I will focus on 5 priorities. First, weapon. Second, sanctions. Third, finance. Fourth, justice. Fifth, unity. And continuing to cut Russia off from critical supplies. We will restrict trade in Russian diamonds. Russian diamonds are not forever. 지금 말한 것처럼 보통 이제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렇게 다이아몬드 회사들이 이제 상품 광고하느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걸 인용해서 러시안 다이아몬드는 영원하지 않다, 사지 않겠다는 그 제재의 의지를 내비치는 걸 봤습니다. 어제 나온 오늘 나온 성명서를 보면은 러시아를 향해서 우크라이나에서 즉시 철수하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재를 내놓겠다고 하는 건데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네덜란드랑 영국이 최근에 지금 저희가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는 것이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닌 게 됐기 때문이죠. 자, 영국과 네덜란드가 합의를 했습니다. 전투기 공여 가능성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F-16 전투기를 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게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러시아가 미사일 공격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방어적인 이 개념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대응을 해왔다라면 앞으로 만약 F-16이라는 어떤 그 첨단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지원이 된다라면 이것은 방어를 넘어서 반격까지도 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F-16 이 전투기는 네. 우리나라에서 개조를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KF-16이라고 그렇죠. 있고 또 F-15K는 대한민국 공군의 두 기종은 주력 기종일 정도로 최신 기종입니다. 네. 아마 이제 영국과 네덜란드가 어느 정도 전투기를 공유한다 하면 상당히 전세가 네. 역전될 가능성도 있는데 확전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계속 이때까지 그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키 작은 남성은 인도계 영국인, 영국의 수넥 총리고 키 큰 남성이 네덜란드 총리입니다. 리터. 이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네덜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F-16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이 소식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거는 네덜란드에서는 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이런 초강력 무기를 우크라이나 제공한다면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만큼의 어떤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될 만큼 절박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년 넘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에도 상당히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훨씬 많은 그 관광객과 물류가 이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유럽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절반 정도만 지금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가 있기 때문에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다시 유럽을 평화의 어떤 무대로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G7 회의를 봤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참가국의 자격으로 가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G7 정상회의의 어떤 기조들을 본다면 지금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규탄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규제 이런 부분으로 방향성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내일 있을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요. 네. 그 회의에서 과연 한미일 이 삼각 공조를 안보를 위해 얼마나 공고히 하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네. 한미일 간의 안보라는 이유로 공조가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나라가 과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놓이게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와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강대국들이고 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복합 다단한 문제들을 살펴봤을 때는 절대 적대시하기는 어려운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과의 관계를 또 어떻게 풀어나갈지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고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죠. 한미일 삼각공조가 강화되는 것은 지난 3, 4개월 이상 계속 진행돼서 저희가 별 오해 없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저희가
포탄을 미국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불편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바로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전투기를 직접 지원한다고 하는 것 관련해서 저희가 관심을 보였던 것인데 그 삼각 동맹이라는 것이 어떤 반작용을 낳을지에 대한 것을 장 변호사님께서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내일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령탑 함께 참배하고요. 또 한미일 3국 정상회담도 짧게 진행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도 내일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